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네, 행정 절차론 강의를 맡은 엄정호 행정사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런 우레아 같은 박수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금 이제 첫 번째 시간이죠. 그래가지고 첫 번째 시간부터 너무 긴장하고 결국 이 시계로 10시에 시작을 하게 됐네요. 네,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시간이다 보니까 너무 무리하고 또 긴장되게 내용을 나간다기보다는 우선 시험이라든지 또는 수험 생활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시험을 보셨거나 또는 시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기본 강의 첫 강의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 먼저 한번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 시간은 우리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좀 편하게 한번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어떻게 공부를 하셨는지 또는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실 건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첫 번째 시간은 네, 우리 이제 강의의 목적 또는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또 여러분이 이제 성취하셔야 될 것들이 이런 거라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첫 번째 시간이죠. 전체를 좀 조망하는 관점으로 제가 강의를 해 드릴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 여기서 뭐 키워드라든지 또는 잠시만요. 이게 뒤에 뜨는구나. 네, 키워드라든지 또는 암기라든지 이런 거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시간도 있고 그리고 내용을 전반적으로 알아야 될 필요성도 있는 시기입니다. 한 3개월 전, 6개월 전이면은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셔야죠. 암기하셔야 돼요. 딴 거 지금 이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암기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밖에 어떻게 보면 시간이 없어요. 여유 있게 공부하실 시간이 지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뭐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조금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배고픔을 잊기 위해서 먹는 거랑 음식을 음미하면서 먹는 거랑 다르죠. 지금은 음미하면서 먹을 시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조금 전체적으로 바라보면서 이런 내용이구나. 법이란 게 이런 거구나. 행정 절차론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너무 막 박차고 나가실 필요 없어요. 힘드십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제 강의는 기본적으로 저희 지금 첫 시간 기본 강의이기 때문에 전체 행정 절차론 전체를 조망하는 관점에서 강의를 진행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키워드 그 두문자 이런 거 있죠. 두문자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어쨌든 간에 두문자로 암기를 했고 여러분들도 결국에는 암기는 두문자를 활용해서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드리진 않을 겁니다. 그냥 당연히 누구나 다 알아야 되는 것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상으로는 볼 필요 없다. 암기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대신 계속 음미를 하시면서 이게 어떤 시스템으로 움직여가는 법들인지만 잘 체크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당연히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에 충실하게 나갈 겁니다. 무슨 얘기냐? 시험에 안 나올 것들도 할 거예요. 물론 아주 뭐 정말 이거는 시험에 전혀 무관한 건데 이거를 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아니죠. 그렇지만 시험에 좀 나올 확률이 낮거나 또는 직접적으로 핵심적인 주제가 아닌 것 또한 보고 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전체가 조망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독립된 그냥 말 그대로 하나하나 떨어진 논점 하나하나만 그냥 여러분이 암기하고 가시는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기본적인 내용, 시험에 안 나올 만한 내용들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법이란 게 이렇게 지금 흘러가는구나 라는 거를 보는 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강의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순서는 논리적인 순서로 당연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뭐 별 얘기는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법조문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교재가 만들어졌지만 어쨌든 간에 그 사이사이에 저희가 논리를 추가하지 않으면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독립된 논점으로밖에 저희가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에 제가 이제 조금 말을 첨언을 한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내년쯤 되면은 이렇게 이제 강의를 거의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년 이제 초가 지나면은. 왜냐?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행정 절차론만 공부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중요한 거는. 행정 절차론만 공부하면은 한 6개월 전에도 조금 여유 있게 공부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1차 시험을 지금 통과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는 1차 시험만 통과하고 이제 2차 공부를 막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내년이 되면. 지금 여러분들이 좀 음미를 하시면서 가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게 나중에 되면은 답안을 산출할 때 답안의 퀄리티가 굉장히 달라지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암기를 할 때 암기의 난이도가 굉장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왜? 기본이 되어 있으니까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이전에 시험을 보셨을 수도 있고 또는 여기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뭐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입문자 중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 이거 아시죠? 막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거 다 무시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강의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른다. 법 하나도 모르고 행정 절차론 지금 막 들어오신 분이다 라고 생각하고 강의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입문자 중심 강의구나 라고 하면서 편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시간은 한 40분에서 50분 정도로 할 겁니다. 왜냐? 힘들어요. 제가 힘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힘듭니다. 저도 이제 시험 많이 봤어요. 이런저런 시험도 많이 보고 많이 합격도 하고 많이 떨어지기도 해서 아마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동영상 강의를 듣든 일반적으로 우리가 현강을 듣든 간에 시간이 너무 길면 힘들어요. 정말. 집중력이 팍팍 떨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인이라고는 하지만 어른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지금 강의 듣고 하루의 모든 일을 여기서 끝내고 나서 여러분 책 안 보실 거 아니잖아요. 다른 강의 오후에 또 들으실 수도 있고 또 집에 가서 또 공부하실 수도 있고 특히나 막 주말이니까 또 뭐 일하실 수도 있고 일하시고 나서 막 동영상 강의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강의가 너무 길면은 우선 강의 시간 80분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동영상 강의 같은 거 틀 때 이미 그때부터 질려 있어요. 이미 질려 있습니다. 와 이거 언제 듣지? 막 하면서. 그래가지고 웬만하면은 한 4, 50분 정도로 좀 끊어서 강의를 하려고 해요. 노력은 하는데 가끔씩 50분 넘고 뭐 1시간 넘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한 40분에 딱 맞춰서 끝날 수도 있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 우리 첫 시간이 아니죠. 우리 기본 강의 때 저희 강의의 방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험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시험 소개. 시험 소개, 큐넷에 다 나와 있는데 꼭 해야 될까요? 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한번 체크하고 가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1차 시험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1차 시험은. 이거 근데 잘 보이시나요? 좀? 괜찮게 보이시나요? 네, 다행입니다. 자, 2차 시험 얘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2차 강의니까 심플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죠. 시험 과목은 우선 4과목 있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민법, 그 다음에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그 다음에 행정사 실무법이 있어요. 행정사 실무법 같은 경우에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외번이라고 하죠. 외국어, 번역, 행정사 강의,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안 보셔도 되겠지만 나머지 3개의 과목은 필수 과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한 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합격률은 지금 10에서 한 15%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0에서 15% 높은 확률인가요? 1차 시험이 한 40 몇 프로쯤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허수라고 하죠. 허수를 보통 빼니까 아마도 40 몇 프로보다는 조금 높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한 50%쯤.
근데 50%라고 하면은 와, 그거 뭐 다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면접을 갔어요. 합격률이 50%야. 그러면은 2명이 문으로 들어가면 1명은 떨어져서 나오는 거거든요. 과연 그 2명 중에 1명이 내가 될 수 있을지 만만치 않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50%도 사실 그렇게 썩 만만한 합격률은 아니에요. 물론 뭐 허수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50%다. 합격률이 그러면은 2명 중 1명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만만한 그런 합격률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노력을 하면은 다 거기에 성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노력의 결과로 성취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좀 이제 긍정적이긴 하지만 자, 근데 2차는 10에서 15%예요. 여러분들이 20명 모여서 시험을 보십니다. 보통 그러면은 그 중에서 2명, 3명 합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 가시면은 글 쓰는 소리 막 다다다다다 막 이 소리가 엄청나게 들려요. 근데 과감하게 팔짱을 끼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과감하게 엎드린 분들도 있어요. 굉장히 쿨하신 분들. 그런 분들 근데 몇 분 안 돼요. 사실. 그러다 보면은 정말 그렇게 열심히 막 다다다 막 이렇게 쓰고 하도 그 중에서 한 2~3명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좀 운 없으면 그 반에서 막 1명 되고 이러겠죠. 그래서 굉장히 높지 않은 합격률입니다. 힘든 거죠. 난이도를 떠나서 합격률 자체가 낮다는 거는 그 정도로 힘든 수험 생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압박이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게 지원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 합격률이 낮으니까 우리가 냉철하게 접근해야 돼요. 여러분 10시간 공부하면 다 합격합니다. 이렇게 말씀 못 드려요. 애초에 자꾸 이제 그 공부나 수험이라는 거에서 약간 이제 오류가 있는 게 뭐냐면은 재능을 자꾸 노력의 영역 쪽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냉철하게 봐야 돼요. 잘못된 겁니다. 10시간 공부하면 합격하겠지. 12시간 공부하면 합격하겠지. 애초에 10시간, 12시간 공부를 못해요. 중요한 거는. 그게 재능이에요. 누군가는 10시간 공부를 하죠. 12시간 매일매일 막 공부를 해요. 그게 재능이에요. 근데 그걸 자꾸 노력으로 편입을 시켰어요. 예전에는. 근데 이제 점점 아니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런 낮은 합격률에 대해서 단순히 공부를 그냥 무지막지하게 하면 되겠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접근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웬만하면은 저는 이제 효과성과 효율성 두 가지가 있으면은 효과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효율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효과성은 목적의 성취 정도라면 효율성은 투자 대비 효과죠. 투자 대비 성과죠, 성과. 그래서 저는 굉장히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이런 합격률을 뚫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효율성을 좀 추구를 해야 됩니다. 단순히 10시간, 12시간 공부도 못할 뿐더러 그렇게 공부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결과가 좋게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효율적인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인드 꼭 갖고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조금 있어요. 공부를 시험을 이제 수험이죠. 그러니까 단순 공부가 아니죠. 학문이 아니니까. 공부를 하시는데 공부를 하시려고 시험을 보는 건지 시험을 통과하려고 공부를 하시는 건지 약간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분들이 있어요. 막 뭐 10시간 무조건 채워야 된다. 막 이런 분들. 약간 뭐 공부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제가 그거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목적을 상실해버려요. 여러분들이 관성적으로 공부를 하시게 돼버려요. 그냥 공부하는 거에 그냥 매몰되는 거예요. 그냥 오늘 10시간 공부해야지 하고 그냥 10시간 앉아있는 거야. 그러면은 생각보다 여러분들 성취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무조건 합격해요. 막 뭐 노량진 가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 노량진 가시면 뭐 하루에 12시간, 10시간 다 이렇게 막 스터디하고 막 이러는데 그러면은 왜 그분들은 합격 못 할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합격률이 높을 때는 조금 심플하게 노력으로 모든 거를 커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합격률이 낮아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런 단계는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약간 효율적인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강의를 좀 들으시면서 무엇이 효율적인 공부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케줄을 잘 짜셔야 돼요. 공부를 조금 그래도 잘 하시는 분들 또는 성과를 내신 분들 특징이 제가 이제 다른 시험을 이렇게 보고 나면은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합격하신 분들이 딱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한 분은 예를 들어서 최대한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막 이렇게 합격하신 분들이 있어요. 보통 그 시험을 처음 보시는 분들. 근데 예를 들어 변호사분들 아니면 어떤 분들 이런 분들은 물론 기본적인 지식이 많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러겠지만 그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스케줄 짜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 체크하고 어떻게 공부하면 될지 스케줄 먼저 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결국에는 어느 정도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물론 그런 분들도 비슷하게 공부를 하겠지만 공부 양 자체는. 근데 어차피 생각해 보세요. 우리 24시간이에요. 누구는 25시간, 26시간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24시간을 어떻게 분배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 우리가 늘릴 수 있는 공부 시간은 언제나 한정되어 있다는 거 꼭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합격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 얘기는 추후에 계속 하도록 하고 자, 출제 범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공부해야 될 거예요. 어디서 공부해야 될 거냐? 행정 절차론에서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행정 절차론, 행정 절차법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요 법령 해가지고 정보공개법,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 행정조사 기본법, 그 다음에 규제기본법 이런 것들이 있고 나머지 두 개 주민등록법, 가족관계 등록법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제가 자세히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전략을 짜야 되는 거죠. 어떻게 전략을 짤 것인가. 물론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다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제가 완전히 마스터할게요. 그러면은 문제는 없어요. 그렇게 하실 수만 있다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냉철히 봐야 돼요. 우리는 상황을. 그래서 당연히 이제 우리 공부는 행정 절차법 위주로 해서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 다른 법들은 어떻게 해서 공부할 것이냐 뒤쪽에서 자세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유형 같은 경우에는 사례형과 약술형이 있습니다. 자, 문제의 개수는 총 5개예요. 4개라고 해도 되고 4문제라고 해도 되고 5문제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 1번 문제가 2개로 나뉘기 때문이에요. 즉 점수 배정으로 치면은 5문제가 되는 거고 문제 개수로 치면은 그냥 순수히 문제의 숫자죠. 문제의 숫자로 보면은 4문제가 된다라고 했을 때 2문제 정도는 사례형이 나오고 나머지 3문제 정도 저는 5문제로 보겠습니다. 2문제는 사례형이 나오고 나머지 3문제는 약술형입니다. 약술형. 그래가지고 보통 약술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암기한 조문이라든지 판례를 논리정연하게 약술 문제에서 제시하는 대로 적으시면 돼요. 그 외에는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리고 사례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 사례라는 거는 절대 창조된 사례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 어려워요. 창조된 사례가 나오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 같은 거 한 번씩 보시면 아시겠지만 핵심적인 판례 하나에서 그대로 다 따와요. 사례를. 그래서 사례형이 절차법이 나와요. 대부분 사례형의 문제는 절차법이 나옵니다. 왜? 판례가 제일 많아요. 심플해요. 판례를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2024년도 시험도 판례를 알았으면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너무 쉽게 다 쓸 수 있는 문제였어요. 사례형 같은 경우 전제를 할게요. 사례형 같은 경우에. 그래서 보통 2문제가 사례형으로 나오고 3문제가 약술형인데 가끔씩 이제 사례형을 조금 이제 유사한 사례형과 유사한 약술형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거는 한번 체크해 보시면 가시면 되고 우선 기본은 약술형 3문제, 사례형 2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시간은 100분인데 우리 첫 시간이 100분이죠. 근데 첫 시간에 2과목을 다 봅니다.
민법과 행정절차론을 다 봐요. 그래서 한 과목당 50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0분.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분명히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 이 행정절차론의 난이도 또는 행정사의 2차 난이도가 약간 제한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50분 내에 답안을 못 씁니다. 난이도가 더 올라가면은 50분 내에 답안을 쓰기가 힘들어요. 다른 시험들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100분에 한 과목을 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반절로 잘려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정말 다른 시험 100분짜리를 쓰도록 올라가겠느냐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난이도가 분명 오르고는 있지만 한계는 명확해요. 50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100분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난이도가 확 올라가겠죠. 여러분들 내년에 꼭 합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떨어진 시험 같은 거 생각해 보면은 강사분들이 항상 그랬거든요. 조만간 어려워지니까 빨리 합격하세요. 그랬더니 어려워지기만 하고 합격은 못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최대한 빨리 합격하시면 좋습니다. 시험은 무조건 빨리 합격하는 게 최고예요. 왜? 점점 어려워집니다. 점점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거는 잘 캐치하고 가시면 되고, 그럼에도 어쨌든 지금 시간적으로 우리가 난이도의 상승이 지금 막혀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간적으로. 그래서 예전에는 한 2회차, 3회차 이거 기출을 보시면은 와, 이게 10점짜리야? 라는 말이 그냥 나올 정도의 기출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그때도 우리 출제위원 분들이 50분 내에 이걸 쓸 수 있을지 별로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100분짜리를 약간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점수에 비해서 문제 규모가 큰 그런 문제들이 나왔는데 지금은 조금 딱딱 맞춰서 나옵니다. 딱딱 맞춰서 나오니까 그거 잘 캐치하시고 다만 내용적으로 조금 깊어졌다. 그래서 난이도가 올라왔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 시간에 대한 거니까 우리가 만약에 공부를 하실 때도 그래서 웬만하면 이 시간에 맞춰서 공부하세요. 50분 정도 하시고 좀 쉬시고 이런 식으로. 왜냐면 50분 정도 하시고 좀 쉬시고 또는 한 100분 정도 하시고 쉬시고 이런 식으로 조금 맞춰서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답안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16장, 8장이라고 했는데 20장이죠. 아마 바뀌었을 겁니다. 올해부터 20장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10장 작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0장. 원래 10점짜리 그래서 문제가 한 페이지가 안 됐어요. 죄송합니다. 10장이 아니죠. 10페이지 작성한다고 보시면 돼요. 원래 10점짜리 문제가 한 페이지가 안 됐거든요. 답안을 쓸 때 분량이. 왜냐? 8장이었으니까. 근데 양이 좀 많아져서 여러분들이 아는 거를 더 잘 펼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걱정 없이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우리 행정사 2차 시험 그 중에서도 이제 행정 절차론 부분이다라고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이거죠. 제가 이거 색깔을 좀 넣었는데 색깔이 잘 안 보이네요. 자, 저는 점수로 비율을 만들어 봤습니다. 저희가 총 100점, 행정 절차론 100점 해가지고 지금 잘 안 보이셔도 돼요. 어차피 그래프 나와요. 100점 해가지고 지금 12회차까지 행정사 시험이 실시가 됐죠. 그래가지고 총 1200점입니다. 1200점. 1200점 중에서 대체 어떤 출제 범위에서 몇 점이 나왔는지 한번 제가 봤더니 행정절차법에서 1200점 중에서 500점 나왔어요. 그 다음에 정보공개에서 160점 나오고 개인정보에서 140점 나오고 그리고 질서위반 행위, 행정조사기준법, 아마 제 책은 조사가 더 앞쪽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서 120점, 그 다음에 조사에서 140점. 그리고 규제에서 80, 나머지 주민등록 40, 가족관계 등록법 20.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핵심적으로 공부해야 될지 느낌이 있죠. 그래서 행정절차법이 거의 다라고 보시면 돼요. 1번 문제, 즉 2개의 문제가 한꺼번에 나오는 이 사례형에서 1번 문제에서 행정절차법 안 나온 경우가 딱 한 번 있습니다. 딱 한 번 빼고는 다 절차법 나왔어요. 심지어 1회, 2회 뭐 이때는 1번 문제 점수가 60점이었어요.
60%였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이제 40점으로 고착화됐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고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행정절차법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제 전략을 하나 세우게 되는 거예요, 이제. 행정절차론에서 기본 중에 기본은 딴 건 내가 모르고 가도 행정절차법만 잘하고 가도 꽈락은 안 맞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시는 거예요. 왜? 50%잖아요. 41%예요, 거의. 1, 2번 문제는 그냥 행정절차법에서 무조건 나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정보공개법이 13%거든요. 저는 저희 책 간단히 보면 책 안 피셔도 돼요. 책을 이렇게 하시면은 단원마다 분량이 대충 감이 잡힙니다. 그렇죠? 근데 행정절차법은 조금 양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보공개법 넣어놨거든요. 별로 안 돼요, 양이.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양이 엄청나게 많죠. 제가 기출 풀이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이 법 조항이 한 100몇십 개 되거든요. 근데 또 이게 치사하게 법 조항 사이에 신설이 또 많이 돼가지고 90에 1, 90에 2, 90에 3 또 엄청 많아요. 그래서 한 200조 되는 것 같아요. 문 조항만. 언제 외웁니까? 그런다고 해서 판례 없나요? 개인정보보호법도 꽤나 판례가 있거든요. 개인정보보호법 중요하게 저희가 볼 거예요. 왜? 12%잖아요.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으니까 볼 건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정보공개랑 개인정보랑 여러분들 선택하라 하면은 무조건 정보공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양에 비해서 빈출이에요. 양에 비해서. 똑같은 거의 비슷한, 심지어 비율이 좀 더 한 문제가 더 많이 나왔죠. 그런데 양은 훨씬 적어. 법 조항도 적고, 조문도 적고, 판례는 적절하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절차법, 그 다음에 핵심 두 법에서는 정보공개법 반드시 잘 공부하셔야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다 보실 거예요. 근데 아마 다른 강사분들도 그럴 거예요. 이거 어차피 다 못 봅니다. 왜? 제가 여기서 딱 여기 서가지고 개인정보보호법 법 조문을 읊어드리겠습니다. 해도 한 6시간 동안 해야 돼요. 엄청 많아요. 근데 거기서 판례 얘기도 하고 뭣도 하고 그러면은 개인정보보호법 강의에 쏟는 여러분들이 개인정보보호법에 투자하는 시간 대비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한 문제, 둘 중 한 문제 나오거든요. 일반적으로. 물론 같이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근데 정보공개법 아니면 개인정보보호법 둘 중에 한 개가 나오는데 이번에 개인정보보호법이 나왔죠. 법조문에서 나왔습니다. 그 집단분쟁. 다음에 나올까요? 다음에 나올 수도 있어요. 다음에 나올 수도 있는데 정보공개법이 좀 더 비율이 많을 것 같고 또 이 전체 공부 양에서 정보공개법 대비 개인정보보호법이 너무 많다. 이렇게 좀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략 짜실 때 행정절차법은 그냥 여러분들이 무조건 깔고 간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 저는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저는 정보공개법 찍을 것 같아요. 왜? 양이 좀 적으니까. 그에 비해서 빈출이 많이 되니까. 꼭 체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요거 세 법 되게 중요하게 봐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랑 조사법, 그 다음에 규제법. 왜냐면 이거 세 개 합치면은 꽤나 되거든요. 한 30% 되죠. 근데 여러분들 법 조항 보시면은 양이 적어요. 판례도 많이 없어요. 그리고 법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명확해요. 하나의 주제에서 파생되는 법의 내용들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요. 이 세 법은.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말 계속 신설, 추가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 복잡하거든요. 근데 요 세 법은 양도 적고 심플하고 내용도 명확합니다. 약간 암기해야 될 것도 명확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시간이 만약 없다.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뭐 시간이 없다거나 또는 나는 전체적으로 공부를 함에 있어서 현업도 해야 되고 뭐 다른 일도 해야 되고 해서 시간이 많이 없어 하면은 만약 행정절차론에서 무슨 법 어디 부분 공부해야 돼요 하면은 무조건 우선 행정절차법은 무조건 깔고 가는 거고 정보공개법 그 다음에 나머지 3법 전 이렇게 공부하라고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시간이 정 없다. 나머지 다 버리세요. 이렇게 공부하라고 하고 싶어요.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그래서 절차법, 공개법, 그 다음에 3법 저는 좀 중요하게 보고 갈 겁니다. 물론 당연히 개인정보보호법도 중요하게 보고 갈 거예요. 왜냐? 다시 말하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요하게 못 봐요.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어쩔 수 없이 기본 때라도 조금 중요하게 좀 이렇게 많이
체크를 하고 가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공부를 할 때는 반드시 요거 5개 법 위주로 해서 좀 공부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훨씬 효율이 잘 나옵니다. 이번 시험에서 3법에서 2개 나왔죠? 얼마나 좋아요. 3법 다 합치면은 개인정보 보호법 분량도 안 나와요. 암기해야 될 내용이. 그래가지고 보통 3법에서 1문제 또는 2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2문제 나왔다? 이번 시험에 2문제 나왔다?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공부 방식이 되는 거죠. 출제 범위가 굉장히 좋습니다. 좁은데 명확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잘 체크하고 가시고 주민등록법, 그 다음에 가족관계등록법이 있어요. 주민등록법은 2번 나왔고 가족관계등록법은 1번 나왔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도 양이 엄청 많아요. 양이 개인정보보호법 다음에 가족관계등록법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문제가 나오면은 이 부분에서는 그냥 문제 나오면 다 브리타예요. 다 브리타다. 난 이게 나올 줄 몰랐는데가 아니라 이 법이 나올 줄 몰랐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되게 브리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은 제일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나마 나올 만한 것들이 좀 몇 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외의 것도 나올까에 대해서는 약간 퀘스천 마크가 붙을 수밖에 없죠. 그거는 좀 고려해 가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절차법은 기본으로 가시고 나머지 것들 좀 하시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2개는 지금은 특별히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은 그냥 강의 듣고 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시험 바로 전에 공부하세요. 시험 바로 전에. 왜냐하면 나오기도 힘들지만 나오면은 대부분 못 씁니다. 왜? 양이 많아요. 양이 많은데 거기서 지금 1문제 나오는 거거든요. 2개 중에서 지금 1문제 5%잖아요. 거의 지금 안 나오는 거죠. 5%이기 때문에 거의 찍기도 힘들고 양도 너무 많고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못 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혹시 치신 분이 있으실 수 있지만 시험이란 게 조금 아이러니한 게 와, 내가 아는 거 나왔다 해서 나는 잘 친 것 같아.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와요. 근데 우선 좀 아리송해. 뭐 완전히 망하면 어쩔 수 없지만 좀 아리송하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점수가 잘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2법은 다른 사람도 못 쓴다고 생각하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 이 2법에다 시간 투자하셔도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 자유예요. 그렇지만 그러다 보면은 민법 언제 공부하실 거며 사무관리론 언제 공부하실 거며 이번에 사무관리론도 조금 어려웠죠? 좀 아마도 이론적인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뭐 규정이라든지 법조항에서 많이 나왔는데 그런 게 이제 발목을 잡는 거죠. 실무법도 언제 공부하실 거며 실무법 심판법이기 때문에 또 내용도 많죠. 또는 비송 같은 경우에는 낯설고 저도 비송 되게 못했거든요. 그래서 기본 시간에 체크는 하고 가겠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깊게 공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깊게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필요한 내용은 언제 보느냐? 시험 전에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 것들 잘 체크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다 말씀드릴 거예요.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쓸지에 대해서 다 기본 시간에 알려드릴 겁니다. 그렇게 쓰시면 돼요. 왜? 저도 그렇게 썼어요. 저도 모른다? 그렇게 썼어요. 그러면은 기본적인 점수 나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고 꼭 여러분들이 잘 전략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수험생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수험생활. 수험생활이란 거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수험생활이란 거는 수험 플러스 생활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생활이 없이 수험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일상적으로 조금 현업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다르실 수 있죠. 왜냐하면 현업을 먼저 하고 공부를 하실 테니까. 근데 이제 전업으로 수험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은 생활이 없어지고 수험에 매몰이 돼버려요. 관성적으로 그냥 공부를 하는 거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꼭 생활을 좀 잘 챙기셔야 돼요.
현실적으로 생활을 살지 않고 수험만 하다 보면은 수험이 생활이 돼버려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관성적으로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시험이 다가와져 있고, 근데 뭔가 나는 잘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고 불안감에 휩싸이고 그런 형태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시험 떨어져요. 그리고 또 계속하죠. 그런 계속되는 수험이 반복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탈출할 수 없는 이제 늪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그런 거 좀 잘 체크하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쨌든 간에 내가 먹고 살고 하는 거잖아요. 먹고 살고 자고 이런 거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생활이 밑받침이 되지 않으면 그 위에서 우리가 지금 수험이라는 특이한 조건이 이제 갖춰지는 건데 그거를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왜? 한두 달 하는 거 아니니까. 지금 여러분들 11월짜리잖아요. 330일 남았어요. 330일. 330일 동안 지금 마인들은 다 그러실 수 있어요. 엄청 열심히 해야지. 엄청 열심히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절대 못해요. 여러분들 아마 하신 분들은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또는 나는 예전에 최소한 고3 때라도 수능 보려고 엄청 열심히 공부했다. 이런 분들 아실 거예요. 고3 때 되면은 다 뭐 수능 혹시 뭐 보셨겠지만,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다들 와, 지금부터 이제 정신 차리고 엄청 열심히 공부해야지 하는데 우리 그 절대적인 명언이 있잖아요. 3월 모의고사 점수가 수능 점수다. 진짜 3월 모의고사 점수 그대로 납니다. 수능. 점수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등수는 똑같아요. 약간. 그래서 절대 내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혁신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수험이란 거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활을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상태에서 수험을 하시면은 지칩니다. 엉망진창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수험 생활에서 중요한 건 수험도 수험인데 생활을 잘 하시는 거예요. 꼭 이거 기억하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공부법 한번 얘기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 경험이라든지 또는 합격하신 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 다 정답 아닙니다. 왜? 나는 이렇게 먹는 게 맛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먹는 게 맛있어.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다만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의 표준이라는 거는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기반으로 말씀드린다고 생각하면 되시고 여러분들의 성향에, 생활에 잘 녹여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공부법은 첫 번째는 우선 전략을 잘 수립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죠. 전략의 기본은 효율성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강의 때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꼭 말씀드리는 건 공부법에서 양을 너무 늘리진 마세요. 이게 사실 제가 강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게 그 한도를 맞추는 게 쉽지 않은 그런 것 중 한 개거든요. 시험이 난이도가 어려워요. 행정사 시험은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렇게 쉬운 시험이 아니에요. 저도 엄청 시험 많이 봤거든요. 뭐 개인적으로 이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시험을 많이 봤는데 행정시험은 꽤나 어려운 시험 중 한 개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예를 들어서 책에다가 법조항 다 넣고 그 다음에 관련 판례들 다 넣고 하면은 책 1000페이지가 뭔가요? 한 2000페이지 금방 찍습니다. 사전 그 종이 있죠. 엄청 짧게 돼 있는 그걸로 2000페이지 금방 찍어요. 자, 그러고서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죠. 이 책 이거 공부하시면은 여러분들 다 합격하세요. 심플하죠. 근데 그거는 올바른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죠. 우리가 어렸을 적에 아마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부터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딱 사전 펴놓고 A부터 이제 암기하는 거. 아마도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 다 알고 있죠. 그게 열정이나 의지로서는 긍정적인 모습이긴 하지만 사실은 별로 효율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공부를 함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 수업하기 전에 이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양 좀 줄여주세요. 양 좀 줄여주세요. 양 한도 끝도 없이 줄여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종이 쪼가리 몇 장으로 다 줄여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시험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그래가지고 이 조율을 해야 돼요. 조율을. 여러분들 나중에 현업 가서도 이런 것 때문에 걱정 많이 하실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를 해드려야 될지 아니면은 최소한만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 근데 최소한 하다가 만약 욕먹으면 어쩌지? 최대한 하다가
욕먹으면 어쩌지? 막 이런 거. 그래서 그 중간에서 이제 맞추는 건데, 그래서 최대한 그거를 맞추려고 제가 이제 책을 썼는데, 나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돼야 될 거는 오늘 제가 한 장씩 나눠드린 그 판례처럼 추가를 해드릴 거예요. 굳이 양을 너무 많이 늘리지는 마세요. 어차피 저희가 공부를 해가면서 다양한 형식으로 양을 줄여가는 게 공부이기 때문에 양을 늘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맨 처음 법에 진입을 하시든 아니면은 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회가 있으시든 간에 공부를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궁금한 게 이제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강사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 중 한 개가 질문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제발 이거 공부하지 마세요. 이 말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잘못했다고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다만 그런 거에 너무 매몰이 돼버리면 양이 너무 많이 늘어나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지양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궁금해. 그러면 이제 이것도 또 저기에 막 꽂히고. 그래서 양이 늘어나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되냐면은 이런 생각을 하세요. 이거 나만 아는 거야. 시험 문제에서 이거 나오면 와, 나 이번에 완전 합격이야. 근데 중요한 건 절대 그 문제 안 나와요. 대부분 안 나옵니다. 절대 그 문제가. 그래서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공부하시다 보면은 저도 이제 다른 시험 볼 때 그랬고 떨어지는 시험 볼 때 그랬고 아마 여러분들도 공부하실 때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이거는 내 필살기다. 모든 강사와 모든 다른 이제 그 수험생들이 이건 안 나오겠지라고 했지만 이거 나오면 난 엄청 잘 쓸 거야 하면서 막 엄청 암기하신 거 있거든요. 절대 안 나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거 잘 체크하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나중에 시간이 좀 남으시면은 내 필살기 하나 정도는 갖고 계시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근데 공부를 지금부터 하시는데 지금부터 필살기 만드시지 마세요. 엄청 양 많이 만드시지 마시고 딱 정해진 양에서 추가할 거 추가하고 점점 줄여나가는 게 공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6월, 7월쯤 해서 저희 공부하고 뭐 모의고사 할 때 이거 책 안 나갑니다. 이 책 언제 나가나요? 여기 보시면 제가 나눠드린 판례도 엄청 길죠. 저는 다음 시간이 아니죠. 다음 내년부터는 이렇게 길게 판례 안 볼 거예요. 판례에서 딱 핵심적인 거 5줄, 3줄, 1줄 막 이렇게 다 빼서 볼 거예요. 그 정도만 어차피 답에서 산출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니까 좀 많이 하는 거고 답 문제에 안 나올 것들도 좀 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더 늘린다 양을 그러면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법은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 위주로 해서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시간 한번 보도록 하죠. 시간은 이것도 되게 많이 질문을 받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다 궁금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 정도는 이 질문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몇 시간 공부하면 합격해요? 모릅니다. 몇 시간 공부하면 합격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12시간 공부하시는 분도 떨어지고, 뭐 4시간 공부하시는 분도 합격하고 막 이럽니다. 물론 그럼에도 한두 시간 공부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절대적인 양이 부족하면은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할 것들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공부량은 채워지긴 하겠지만 시간에 너무 매몰되지 마세요. 예전에는 그런 말이 있었죠. 제가 건강이랑 같이 묶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잠. 공부의 최고적이 잠이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밤에 나는 불면증이 있어 해도 강의 딱 틀어놓으면은 어느 순간에 새벽이 돼요. 공부를 시작하면 갑자기 잠이 옵니다. 그래서 잠이 어떻게 보면 공부의 최대 적이다 막 이러죠. 그래서 예전에 어른분들이 사당 오락 유명하죠. 그래서 4시간 자면 합격이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4시간 자고 합격하는 사람은 그게 재능인 거예요. 그게 재능이에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잠잘 생각하세요. 잠을 잘 자셔야 됩니다. 수험 시간에. 그게 건강에도 좋고 수험에도 좋아요. 오스본이라는 학자가 있거든요. 학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잠을 잘 잘수록 요즘에
특별 학자 몰라도 돼요. 요즘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뇌과학이 발달을 하면서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돼요? 했더니 뇌과학자들이 다 똑같은 얘기하죠. 잠을 잘 자십시오. 숙면을 잘 하십시오. 최소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 자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시험이 다가온다. 그리고 필수적으로 어느 정도 공부량이 요구가 된다 하면은 당연히 잠을 좀 줄일 수는 있어요. 언제? 시험 한두 달 전에. 근데 1년 내내 줄이시지 마세요. 웬만하면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대신 뭐냐면은 잠을 잘 자는 것 또한 연습을 좀 해두세요. 숙면을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잠자기 전에 스마트폰 보면서 이제 12시간 열심히 공부하신 다음에 스마트폰 한 2시간 보시죠. 그 다음에 2시에 이제 보통 주무시고 이런데 출근하시는 분들도 그래요. 왜냐면 요즘에는 10시 출근도 많다 보니까 2시간 스마트폰 재밌게 보시고 한 뭐 집이 출근할 때 좀 가까우면 한 6시간 이상은 자요.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 시간에 주무세요. 웬만하면은 2시간 볼 거 보지 마시라고 하시면은 또 저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힘드시니까 1시간으로 좀 줄이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그런 좀 좋은 생활을 좀 연습해 두세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험 생활이란 거는 수업만 있는 게 아니라 생활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생활을 수험에 잘 맞게 건강하게 좀 고쳐나갈 필요가 있어요. 김종국 씨가 얘기를 했죠. 김종국 씨가 헬스였나요? 헬스? 트레이닝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 몸을 만드는 피트니스는 사진이 아니라 동영상이라고. 그래서 딱 한순간을 위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쨌든 간에 긴 시간을 가는 긴 시간의 호흡이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생활을 좀 건강하게 맞춰주셔야 돼요. 딱 오늘만 진짜 공부하고 안 할 사람처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지금부터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고 해도 33일을 공부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맞게 롱런할 수 있게 생활을 꼭 맞추셔야 되고 그중 한 개가 잠 잘 자시라 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잠에다 맞추세요. 여러분들이 최대한 잠 잘 수 있고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덜 받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시간에 맞추신 다음에 공부하세요. 그 다음 시간이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현업하신다 그러면 현업하시고 그 다음에 잠자는 시간 빼고 그 시간에 공부를 하십시오. 왜? 지금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공부를 먼저 시작하시는 거예요. 먼저 공부하는 시간 6시간 딱 하루에 6시간, 8시간 막 이렇게 정해놓고 공부하신다? 제가 확신하는데 자 지금 11월이죠. 12월 되면은 여러분들 지금 마음은 지금부터 330일 열심히 해야지 하고 했지만 떨어집니다. 왜? 연말이잖아요. 크리스마스예요. 캐롤 나와요. 그리고 아직 시간은 좀 남았어. 이 기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좀 떨어집니다. 진짜 다 그래요. 그러다가 1월이죠. 자, 우리의 모든 일은 다 1월에 시작됩니다. 원래 그래요. 그래서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요. 그러다가 2월이 되죠. 2월 되면은 여러분들 구정이 있죠. 구정이 있고 2월은 또 좀 짧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또 내려가요. 또 내려가요. 그리고 또 3월. 자, 3월도 우리 새로운 시작이죠. 왜냐하면 보통 학기들이 3월에 시작을 해요. 대학교 막 모든 학교. 근데 우리는 그 패턴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2월 달은 약간 이 봄방학 필링이 있어. 약간 봄방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3월 달 되면은 또 다시 마음 잡고 또 시작을 합니다. 학원도 대부분 뭐 2월, 3월에 또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제 4월, 5월 되면은 자, 우리 지금 2차 공부죠.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떨어지느냐? 1차 공부 하셔야죠. 1차 시험 안 보신 분들은 무조건 어쨌든 간에 4월부터는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50%라고 해도 그 50%가 높은 확률은 아니에요. 2명 중에 1명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는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면 6월이 됩니다. 6월 되면은 시험이 10월 초, 10월 초죠. 그러면은 9월까지 한 4달 남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보다 롱런 계속해서 떨어짐 없이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거 알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은 떨어짐 없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처음부터 너무 높은 목표를 잡고 너무 나를 책찍치가 하면서 가다 보면은 금방 지칩니다. 왜? 지치는 요소들이 군데군데 너무 잘 있어요. 우리는 이미 이 삶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막 3살 때부터 수험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반드시 여러분들 조금 시간, 건강, 태도 다 이거 합쳐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잠 잘 자시고 생활을 건강하게 먼저 만드세요. 지금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시려면 해야 될 게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생활을 건강하게 만드시는 거 꼭 잘 기억하시고 하시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나는 지금 여러분들 11월 되게 빨리 오신 거예요. 왜냐면 지금 시험 막 끝났잖아요. 한 달. 그래가지고 아마도 시험 결과를 기다리시는 분도 많을 거고 또 시험을 안 보셨더라도 그 느낌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남들 다 공부를 안 하는데 나 혼자 공부하겠다. 이게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빨리 오셨는데 오히려 이게 악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빨리 시작해버려서 슬럼프가 빨리 와버리면 오히려 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맨 처음 와서 말씀드렸죠. 강의 들을 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편하게 들으세요. 생활 잠 잘 자시고 생활을 잘 건강하게 먼저 만드세요. 이 말씀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길게 가시기 위해서 나중에 가도 지치지 않고 오히려 더 활력 있고 더 집중해서 시간 이제 투자할 수 있게 시험 전에 한두 달? 한 4시간, 5시간 자고 뭐 공부하지. 이거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건강한 생활 꼭 체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씀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더 많아요. 왜냐? 저는 말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말씀은 이번 시간에 첫 시간에 대충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혹시나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수험이라든지 뭐 시험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과목 물론 다른 교수님들 다른 강사님들 잘 계시긴 하겠지만 궁금한 거 있으면은 언제든 물어보시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진도를 나갈 거예요. 그런데 항상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다만 이제 수업 중에는 조금 이제 지양하시고 쉬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수업 끝나고라든지 언제든 뭐든 한번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제가 수험이라든지 시험 관련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테니까 너무 이제 앞으로의 수업은 부담 갖지 마시고 항상 편하게 와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저희 첫 시간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첫 시간 수업 안 나갔기 때문에 부담이 없죠. 자, 두 번째 시간도 마음 편히 들으시면 돼요. 한번 잘 나가 보도록 하죠. 자, 이제 10분 쉬고 두 번째 시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